우리는 그동안 문장의 뼈대 2번 구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16강에서 배운 네모 동그라미 네모 구조이고요. 다른 하나는 38강에서 배운 네모 동그라미 구조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구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종류의 뼈대 2번 문장 구조의 공통점은요. 이 셋 모두 주어라는 명사가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어 동사는 문장의 최소 성립 단위이기도 했죠. 그리고 차이점은 목적어의 개수입니다. 목적어가 하나이거나 없거나 두 개입니다. 목적어가 한 개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문장, 즉 주어 동사 목적어의 타동사 문장은 주어가 하는 행동을 목적어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목적어가 없는 네모 동그라미 문장, 즉 주어 동사로만 되어 있는 자동사 문장은 주어가 하는 행동을 다시 주어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목적어가 두 개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이 문장은 주어가 하는 행동을 두 개의 목적어가 받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나의 동사 행동을 두 개의 목적어가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 마지막에 함께 영작해 볼 문장을 보겠습니다. 각 문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뒤에 어떻게 이 내용을 내가 스스로 영작할 수 있을지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A가 I offered Tony. 내가 토니에게 제공해줬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뭐를 하고 대답했을 겁니다. 뭘 제공해줬는지를 A가 말을 안 했으니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A가 다시 대답을 해줍니다. A cheeseburger. 그랬더니 B가 그렇구나 하고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종료됐습니다. 자, 만약에 이 대화에서 A가 자기가 말한 이 두 문장을 애초부터 한 번에 말을 했다면 B가 더 물어볼 것도 없이 바로 대화가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장은 대화를 간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구조의 문장입니다. 이런 구조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은 바로 동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동사의 의미는 대부분 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주다는 해서 주다, 이 두 덩어리로 의미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이 하다와 주다의 행동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 예문의 동사 offer의 경우에는 제공하다 그리고 주다 이렇게 두 개의 행동이죠. 이렇게 동사 하나에 마치 두 개의 행동이 들어간 느낌이기에 각각의 행동을 받을 수 있는 각각의 목적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공하다라는 행동을 받는 목적어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치즈버거요. 그리고 주다라는 행동을 받는 목적어는 누구를에 해당하는 토니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목적어가 하나의 문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문장의 어순 해석은 주어가 해주다 무엇을 누구에게가 되고요.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목적어 중에서 앞에 있는 주다 행동을 받은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뒤에 있는 하다류의 행동을 받은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직접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보다 훨씬 더 목적어다운 어떤 핵심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는 최대한 명확하고 또렷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만일 대명사처럼 모호한 명사를 직접 목적어 자리에 쓰면 문장의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되거나 모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렷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수는 반드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순서가 됩니다. 왜 이런 순서가 되었는지는 앞에서 보여드린 A와 B의 대화를 생각해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에서 둘 중에 하나의 어떤 목적어를 생략해 보겠습니다. 간접 목적어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생략을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문장이 됩니다. 만일 이 문장에 지금 생략한 토니에게라는 간접 목적어의 의미를 넣으려면 우리 43강에서 배운 것처럼 적절한 어떤 전치사 명사 부속을 문장의 앞이나 뒤에 붙이면 됩니다. to Tony가 토니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의미와 동일하네요.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를 생략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보여드린 A와 B의 대화에서 A가 맨 처음 말했던 문장이 됐습니다. 이런 문장은 대화 상대방의 의문을 완전히 해소해주지 못하는 정보가 좀 부족한 불완전한 문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에서 이 직접 목적어는 잘 생략하지 않습니다. 목적어를 두 개 붙일 수 있는 해주다류의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이 동사들의 의미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이 두 목적어와 합쳐졌을 때 정말 그 말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지를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신 이런 동사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이해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어떤 동사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목적어들을 써줘도 말이 잘 될 것 같다면 이 네모 동그라미 네모 구조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봤던 한국어 예문을 영작해 봅시다. 각각의 문장에서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보고 그리고 목적어를 하나 또는 두 개가 있겠죠. 적절한 목적어를 찾아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태양은 우리에게 빛과 온기를 준다. 이 문장의 주어는 태양, 그리고 문장에서 태양이 하는 행동은 준다. 뭐를 주냐면 목적어는 빛과 온기.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의 뼈대 2번 문장이 됐습니다. 남은 부분 우리에게는 전치사 명사 부속으로 to u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니까 동사 준다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두 개의 목적어를 가져도 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빛과 온기를 다 목적어로 보고 영작을 해볼게요. 오늘 영작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를 빨강 네모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요. The sun, 동사는 이 sun의 늘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니까 단순현재 시제가 돼야 되겠죠. gives, 그 다음에 두 개의 목적어를 순서에 맞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간접 목적어 us가 먼저 나오고요. 직접 목적어 빛과 온기, light and heat. The sun gives us light and heat. 어제 나는 쿠팡에서 내 딸아이에게 물티슈를 사줬다. 주어는 나, 내가 한 행동은 사줬다죠. 자, 이 사줬다는 동사도 누구에게 무엇을이 나와도 의미가 자연스럽겠네요. 문장에 누구에게 무엇을이 있나 보니까 내 딸 아이에게 물티슈를이 있네요. 그리고 남은 부분 어제와 쿠팡에서는 전치사 명사 부속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요. I bought 내 딸아이에게 물티슈를 My daughter a wet tissue. 자, 이렇게 네모 동그라미 네모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어제와 쿠팡에서
부속을 문장 뒤에 붙여보겠습니다. 어제는 시간이고 쿠팡에서는 장소인데 이렇게 시간과 장소의 부속이 동시에 나올 때에는 장소 부속을 먼저 써주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지난 22강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at 쿠팡 11번가 지마켓, 인터파크 등등 여러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쿠팡을 콕 집은 느낌이라서 전치사가 at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어제는 전치사 없이 그냥 yesterday라고만 씁니다. I bought my daughter a wet tissue at Coupang yesterday.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주어는 하나님, 하나님의 행동은 사해 주다. 뭐를 사해 주냐면 우리 죄.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된 문장이네요. 영어로는 God forgives our sins. 자, 이 문장도 사실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도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God forgives 우리에게 우리 죄를 이런 문장 구조도 가능합니다. God forgives us our sins. 난 제인에게 한국어 단어 몇 개를 가르쳐 줬다. 자, 주어는 나. 내가 한 행동은 가르쳐 줬다. 뭐를? 한국어 단어 몇 개. 누구에게? 제인에게. 역시 네모 동그라미 네모 구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요. I taught Jane 한국어 단어 몇 개. 자, 이 긴 명사는 핵심 명사가 Korean words고요. 그런데 한국어 단어 전부 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몇 개만 가르쳐 준 거니까 지난 52강에서 배운 한정사를 써서 한정해 볼게요. A few로 단어 한 서너 개, 뭐 네다섯 개 정도를 가르쳐 준 느낌으로 써볼게요. 자, 여기서 a few와 Korean words 사이에 of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왜 of를 쓰지 않는지는 52강, 53강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I taught Jane a few Korean words. 톰은 내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다. 주어는 톰. 톰의 행동은 해줬다. 뭐를? 흥미로운 이야기. 내게. 자, 이 문장도 누구에게 무엇을 이 목적어를 두 개 가진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톰. 자, 그리고 동사는 해줬다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말을 해줬겠죠. 그래서 told. 그리고 목적어는 나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me.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 자, 흥미를 주고 있는 게 이야기이니까 54강에서 배운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an interesting story가 되면 되겠습니다. Tom told me an interesting story. 그 간호사는 내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줬다. 주어는 그 간호사, 동사는 상기시켜줬다. 목적어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는 것. 굉장히 긴 명사네요. 자, 그리고 나에게 역시 네모 동그라미 네모 구조의 문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영어로는요. The nurse 동사는 상기시켜줬다. reminded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목적어 두 개는 me 그리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자, 이 명사가 너무 기니까 따로 떼어놓고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 이 명사를 좀 영작하기 쉽게 수월하게 바꿔보면 계속하는 것이라는 명사가 핵심이고요. 자, 여기에 뭐를 계속하는 것이냐면 마스크를 쓰는 것. 자, 이 전체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영어로는요. 계속하는 것. 자, 계속하다라는 동사 keep을 to 부정사로 바꿔서 계속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만듭니다. to keep. 지난 45강에서 이렇게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라는 명사를 넣으면 되겠죠. 일단 쓰다라는 동사 wear도 명사로 바꿔서 쓰는 것을 만듭시다. wearing 또는 to wear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keep 뒤에는 to 부정사 말고 동명사만 가능합니다. 하고 있던 것, wearing이어야만 그거를 keep,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명사가 가능해요.
wearing이고요. 자, 뭐를 쓰는 거냐면 마스크, a mask, wearing a mask가 마스크를 쓰는 것. To keep wearing a mask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to keep, 계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긴 명사가 영작이 완성됐고요. 이게 직접 목적어 자리에 오면 되겠습니다. The nurse reminded me to keep wearing a mask. 자, 이렇게 해서 영작 연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문법 지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 스스로 복습을 바로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배운 뼈대 2번 문장의 이 세 가지 구조 전체도 복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장에 부속을 붙여서 확장하는 방법 중에서 투부정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